안녕하세요. 이대 서울병원 소화기내과에서 간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전호수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B형 간염은 바이러스 간염의 하나인데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주로 혈액에 많이 분포하고 또 체액에 또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대표적인 예로 산모와 신생아 사이에 출산 시에 수직 감염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성관계를 통한 전염이나 아니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감염된 혈액을 수혈을 받거나 감염된 혈액을 손상된 피부나 점막에 노출되어 감염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타액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거의 없어서 사실은 식기류를 공유하거나 술잔을 같이 공유할 때 걸리지는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입안에 상처가 있는 B형 간염을 가지신 분이 사용을 했을 때 그 혈액을 통해서 타액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고, 타액을 통해서도 감염이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B형 간염은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A형부터 E형까지 5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에 많은 경우가 A형, B형, 그리고 C형입니다. 간염은 그 기간에 따라서 6개월을 기준으로 3, 4개월 정도에 다 호전이 되는 급성 간염이 있고, 6개월 이상 염증이 지속되는 만성 감염이 있는데요.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급성 감염의 형태를 띠고 그리고 경구 분변 감염으로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근데 B형이나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B형, C형은 주로 만성 감염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염증이 계속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B형 간염이 제일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많고, 또 간경화랑 간암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B형 간염을 저희가 주로 유심히 보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B형 간염이 산모에게서 태아로 수직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90% 이상 만성 감염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 수직 감염이 된 분들은 보통 증상이 거의 나타나진 않습니다. 성인이 돼서 B형 간염이 걸리는 경우는 5에서 10%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증상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데, B형 간염이 급성 감염 형태로 나타났을 때는 처음에는 감기 증상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열이 조금 난다든지 근육통이 있다든지 복통이 있다든지 그런 감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일반적으로 그런 증상들이 있다 호전이 되게 되고요. 근데 보통 B형 간염이 만성 감염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만약에 B형 간염이 증상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출혈이라든지 황달이라든지 의식 저하 같은 그런 심각한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증상이 없지만 증상이 생기게 되면 아주 진행한 B형 간염의 형태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보통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잘 안 오시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B형 간염으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한 번이라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병원을 내원하셔서 상담하시고 정기검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B형 간염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게 활동성이라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B형 간염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인지 확인을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 기능이 괜찮은지 보고, 또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초음파나 또 CT를 통해서 간경화가 있는지, 간암 발생을 하진 않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성이나 또는 간암이라든지 간경화 정도가 애매할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활동성이나 간 섬유화 정도, 간경화 진행 정도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보통 B형 간염 보균자, 비활동성 만성 B형 간염 환자분들은 자각 증상으로 병원을 내원하시게 되면, 증상이 생기게 되면 이미 진행한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B형 간염을 진단을 받으셨으면 병원을 내원하셔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되고요. B형 간염을 가지고 있더라도 간경화나 간경화가 없더라도 암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간 기능이 나빠지거나 그다음 바이러스가 증식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생겼을 때 오시기보다는 진단을 받으셨으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 받으시는 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6개월마다 내원하셔서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나 CT 검사를 하게 되고요. 항원 자체가 없어지는 보통 기능적 완치라고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더라도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간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정기검진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형간염이 있는 환자분들이 음주를 하게 되면 간경화 진행이 더 빨라지고 술을 드시는 게 더 간경화나 간암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비형간염이 있으신 분들은 금주하시는 것이 맞고요. 비형간염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술을 많이 드시게 될 경우에는 간경화나 간암의 진행이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주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제 비형간염 예방 접종을 하시더라도 한 5에서 10% 정도는 항체가 안 생기는 분들이 있으신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형간염 예방 접종 하시더라도 항체 자체가 안 생기는 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항체를 접종을 하셨는데 빠르게 소실돼서 나중에 검사를 해보면 항체가 없는 걸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그 비형간염 항체가 안 생기시는 분들은 크게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져 있진 않은데 젊은 나이일수록 항체가 잘 생기고 40세 이후일수록 항체가 좀 덜 생긴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항체가 빠르게 소실되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빠르게 소실되는 분들은 사실은 항체가 이후에 생기지 않더라도 이미 항체가 생겼던 과거력이 있으면 비형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에서 기억을 하고 비형간염을 막아내는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굳이 재접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항체가 여러 번 맞더라도 생기지 않는 분들은 선천적으로 항체가 잘 안 생기는 분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 비형간염이 걸리시지 않게 예방과 위생 수칙을 잘 지키시는 방법이 제일 좋겠습니다. 이제 비형간염 보통 만성 비형간염으로 이제 보통 내원하시고 이제 치료하는 경우는 비형간염 활동성인 경우나 아니면 간경화가 아주 진행했거나 간암이 발생한 경우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가고 바이러스도 증식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 치료를 하게 되고요. 간경화가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있는 경우에 치료를 하게 되고, 간암이 진단된 경우에도 바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는 경구 항바이러스제, 이제 먹는 약으로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요. 약을 먹게 되면 바이러스가 거의 혈액 내에서는 관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항바이러스제를 먹는다 하더라도 비형간염 자체가 완전히 이제 기능적으로 완치가 되는 항원이 없어지는 경우는 1년에 한 1% 정도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 평생 드시게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게 되면 바이러스 항원이 완전히 없어지는 기능적 완치가 1% 정도로 아주 낮고, 완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완치가 된 당시에 남자이거나 그리고 간경화가 있거나 그리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간암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속 진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내가 항원이 없어져서 완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검사나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비형간염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보통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간경화가 진행을 해서 이제 복수가 생긴다든지 황달이 생긴다든지 토혈을 하신다든지 의식 저하가 생기셔서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간암이 생기셔서 내원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비형간염 보균자나 증상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검사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되는 그러한 치료 범위에 속하는지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비형간염이 진행하게 되면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화가 먼저 진행을 하고, 가장 첫 증상이 이제 복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복수가 생기게 되는 간경화가 생기게 되면 상당히 예후가 나쁘고, 또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나 간암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하지 않으셨으면 증상이 생기기 전에 반드시 내원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제 비형간염 보균자라고 많이 설명 들으셨을 텐데, 비활동성 만성 비형간염을 말하는 거고, 보통은 치료할 필요는 없지만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그러한 환자분들을 이제 보균자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정기 검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는지 간 기능이 나빠지는지 자각 증상으로 알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꼭 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간경화로 진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리고 간 수치나 이런 것들이 괜찮다 하더라도 비형간염 바이러스를 간에 가지고 있으면 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기적으로 검사하시고 또 상담 받으셔야겠습니다. 끝까지 유튜브로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비형간염은 이제 만성 간염의 형태로 무증상으로 보통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해서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사와 상담 받으시고 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